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아침 맞이하셨나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따르릉 소리에 겨우 눈을 비비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입은 바짝 마르고 몸은 천근만근이죠. 에구구, 소리가 절로 납니다.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들이켜거나 정신 좀 차려보려고 공복에 뜨거운 커피 한 잔부터 내리시진 않나요? 아니면 어제 먹다 남은 짭조름한 찌개에 밥 한 술 슥슥 말아 드시지는 않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아마 이게 내 얘기네 하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던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불리는 콩팥을 20년, 30년 동안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어요? 여기 65세 박철민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박철민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등산도 다니시고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자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나 화장실을 갔는데 소변 거품이 평소보다 유독 심하고 발등이 팅팅 부어오르는 걸 느끼셨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좀 짜게 먹었나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부기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박철민님, 지금 콩팥 기능이 30%도 안 남았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머지않아 투석하셔야 합니다. 박철민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술, 담배도 안 하셨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범인은 바로 박철민님이 2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마셨던 그것과 무심코 행했던 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침묵의 살인자, 콩팥병. 이 녀석은 정말 무서운 게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한테 아파요 라고 신호를 안 줍니다. 그래서 다들 괜찮은 줄 알고 살다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후회를 하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5가지 습관만 제대로 지키신다면 여러분의 콩팥 시간을 30년 전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91세를 맞이하신 제 지인 어르신은 60대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활기차고 수치도 깨끗하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소중한 장기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여러분의 아침을 망치고 수명을 갉아먹는 그 치명적인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91세 어르신을 청춘으로 되돌린 비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큰 손해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다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거지라고 체념 섞인 말씀들 자주 하시죠. 하지만 그 고장의 원인이 세월 탓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독이 되는 습관 때문이라면 어떠시겠어요? 특히 우리 몸의 여과기인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우리 집 싱크대 필터에 오물이 꽉 끼어서 물이 안 빠지는 것과 같아요. 필터가 하나둘씩 막히다가 결국 꽉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 집안에 구정물이 넘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 필터가 하나씩 죽어가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피가 마치 끈적끈적한 꿀처럼 걸쭉해집니다. 자,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치명적인 습관 4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뜨끔하시더라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기상 직후 마시는 시원한 커피 한 잔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정신이 안 들어 하시며 공복에 커피부터 찾으시죠. 그런데 자고 일어난 우리 몸은 아주 메마른 상태입니다. 이때 카페인이 들어오면 콩팥은 소변을 더 빨리 내보내라고 강요받아요. 안 그래도 부족한 수분을 쥐어짜는 격이죠. 62세 이영자님도 매일 아침 커피로 시작하셨다가 만성 탈수와 함께 콩팥 수치가 뚝 떨어져 고생하셨답니다. 두 번째는 짭조름한 아침 국물 요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끈한 국물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잖아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참 맛있죠.
하지만 이 속의 나트륨은 콩팥의 최대 적입니다. 에이, 조금 짠 게 어때서 하시겠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밤새 쉬고 싶어하는 필터에 소금 뿌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안 마시는 습관입니다. 난 원래 물이 안 먹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밤새 우리 몸은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며 수분을 배출합니다. 피가 아주 걸쭉해진 상태로 잠에서 깨는 거예요. 이때 물을 안 넣어주면 콩팥은 그 걸쭉한 피를 걸러내느라 끙끙 앓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복에 드시는 진통제나 가공식품입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니까 눈 뜨자마자 약부터 먹지 하시죠. 빈속에 먹는 약 성분은 간과 콩팥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여기에 설탕 가득한 빵이나 가공식품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요동치면서 콩팥 혈관이 하나씩 터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난 아직 안 아픈데 하시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통증이 느껴질 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리 아프다고 진통제 먼저 찾으시죠. 커피 없으면 하루 쉬자 못하시죠. 이런 사소한 고집이 여러분을 투석실로 이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설마 내가 그렇게 되겠어 싶으시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 아닌가 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 72세 김순자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순자 어르신은 평소 동네에서 건강 박사로 통하셨어요. 소화 안 되면 손 따고 몸 으슬으슬하면 약국에서 파는 약 사다 드시고 특히 아침마다 입맛 없다며 믹스커피 2잔에 설탕 가득 묻힌 도넛 하나로 식사를 대신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화장실 가려다 그대로 쓰러지신 겁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검사를 해보니 혈압은 천장을 뚫을 기세고 콩팥 수치는 이미 중증 단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대체 아침에 뭘 드시고 사신 거예요? 라고 물으실 정도였죠. 믹스커피의 당분과 가공식품의 첨가물이 10년 넘게 콩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68세 최정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뜨끈한 국물이 보약이다라며 짭짤한 곰탕이나 육개장에 김치 국물까지 부어 드시는 게 유일한 낙이셨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고 일어나면 눈 주위가 퉁퉁 붓고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발이 붓기 시작했죠. 나이 먹으면 순환이 안 돼서 그래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는데 결국 혈액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특별히 몸을 함부로 굴린 분들일까요? 아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이웃이고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침마다 하고 계시죠? 순자 어르신은 병실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진작에 물 한 잔 제대로 마실 걸 그놈의 커피랑 빵이 뭐라고 하며 후회하셨죠. 한번 망가진 수치를 되돌리기 위해 지금은 예전보다 10배, 20배 더 힘든 식단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행히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습관들을 실천해서 지옥 문턱에서 돌아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대체 무엇인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제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왜 이런 습관들이 우리 몸을 망치는지 과학적으로 딱 짚어드릴게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녀석이 바로 콩팥입니다. 우리 몸에는 약 200만 개의 미세한 필터가 들어있어요. 이걸 사구체라고 부르는데 피를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필터는 한번 죽으면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콩팥 필터가 하나씩 죽어가고 10년이 지나면 75%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실제로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9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다고 해요. 특히 70대 이상은 무려 3명 중 1명이 콩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콩팥의 혈류량을 급격히 변화시킵니다. 카페인이 들어가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훅 올라가는데 이때 콩팥의 가느다란 혈관들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요. 마치 낡은 수도관에 갑자기 센 수압으로 물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혈관이 못 버티고 터지거나 딱딱해지는 거죠. 둘째로,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아침에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보충받지 못한 채 노폐물만 쌓입니다. 이때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콩팥은 진흙탕 같은 피를 걸러내느라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고생하게 됩니다. 아이고, 난 아무데도 안 아픈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콩팥은 통증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70에서 80%가 망가져도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신호가 왔을 때는 이미 콩팥이 제 기능을 잃고 투석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독소를 못 걸러내면 그 독이 온몸을 돌며 뇌를 공격하고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아주 작은 습관들만 실천하시면 잠들어 있는 여러분의 콩팥 세포들을 깨우고 다시 활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이제부터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들 하지만 남은 기능을 지키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91세 어르신도 실천하고 계신 내일 아침부터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별표 콩팥 살리는 5가지 습관 별표입니다. 첫 번째, 기상 직후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입니다. 찬물은 우리 몸을 깜짝 놀라게 하죠. 하지만 미지근한 보리차는 밤새 걸쭉해진 피를 맑게 해주고 잠자던 장기들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기상 직후 약 8분 동안 보리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보세요. 종이컵 한 잔 반 정도가 딱 좋습니다. 보리에 들어있는 풍부한 무기질은 콩팥의 해독 작용을 돕는 최고의 보약이랍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 45분 전에는 반드시 공복을 유지하세요. 물을 마신 뒤 바로 음식을 넣으면 콩팥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45분 정도의 여유를 주면 보리차가 혈액을 충분히 씻어낼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저염 아침 식사로 바꿔보세요. 아침에 국 없으면 밥 못 먹어 하시는 분들, 이제 국물은 딱 3숟가락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김치도 물에 살짝 헹궈 드시면 나트륨을 확 줄일 수 있어요. 75세 박순자님은 이 방법으로 단 3개월 만에 단백뇨 수치가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셨답니다. 네 번째, 공복에 약이나 가공식품은 절대 금물입니다. 진통제가 필요하시다면 꼭 식사 후에 드시고 아침은 빵 대신 삶은 계란이나 데친 채소 같은 자연 음식으로 시작해보세요. 콩팥이 훨씬 편안해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식후 가벼운 산책입니다. 식후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어 콩팥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이 습관들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91세 어르신이 증명하셨잖아요. 60대보다 더 건강한 90대를 맞이하는 비결,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차, 내가 오늘 아침에도 커피부터 마셨는데 하고 가슴이 뜨끔하진 않으셨나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오래도록 보고 배우자분과 손잡고 꽃구경 다니는 그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자, 우리 지금 바로 약속 하나 할까요? 오늘 아침 무엇을 가장 먼저 드셨나요? 혹은 내일 아침에는 무엇부터 드실 건가요? 댓글에 한번 남겨봐 주세요. 나는 내일부터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 꼭 마시겠다 라고 적기만 해도
여러분의 뇌는 이미 건강해질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께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아직 모르고 계신 친구분들이나 친척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고 투석의 고통에서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매일 아침 입이 즐거운 짠 국물과 커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심심하지만 내 몸이 살아나는 건강한 습관을 선택할 것인지 말이죠. 병원 투석실 앞에 앉아 후회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로 가족들과 웃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삶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저 별표 지혜로운 노년 별표 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